자, 이제 본문 세 번째고요. 두 번째 이야기의 결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좋았는데요. 갈게요. Alright, Dad. 아빠 알았어요. What are you trying to tell me? 자, 나에게, 그러니까 도대체 아버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Try to 하게 되면 뭐 하려고 노력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뭔 거예요? She asked. 딸이 물어봤고요. He explained. 자, 아버지가 설명을 했는데요. Each of these objects. 자, 이 사물들 각각이 have faced the same adversity. 자, 단어 조심할까요? adversity, 역경이란 단어죠. 어려움, 고난. 됐죠? 같은 표현으로는 뭐 hardship 정도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요. 됐죠? 자, 똑같은 역경, 막 팔팔 끓는 100도씨 온도의 물이라는 똑같은 역경을 직면했다. 그러나 each one, 각각은 reacted, 반응을 했는데 여기 부사 조심하세요. 자, 서로 다르게 반응했단다. 인데 이 부분 또 이번 단어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 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어 동사 뒤에서 형용사를 쓸래 부사를 쓸래 하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을 때 기본적으로는 형용사를 끌고 다니도록 약속되어 있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형식 동사들입니다. 이미 그 부분도 선생님 강의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뭐 포마 이형식 강의 보시면 이미 강의 준비해놨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근본 원리는 암기하기 이전에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거면 주어가 이러한 상태야 라는 거면은 이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면 형용사를 써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면 뒤에 부사를 써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잠깐 보면 각각이 서로 달랐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반응을 했는데 서로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니까 사실 이 뒤에 부사를 써준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뒤에서 얘기를 할 텐데 이 뒤에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이 원칙을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둘 다 말이 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의미가 서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건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자, 어쨌든 반응을 서로 다르게 했단다. 그 구체적인 반응 내용이 지금부터 나오죠. 갑니다. The potato. 자, 감자는 was strong, hard.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아주 튼튼하고 단단했지. But 그러나 became soft and weak. 부드러워지고 약해졌지. After sitting in the boiling water. 이 끓는 물 안에 들어가 있는 후에는 좀 뜨거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약해졌지. The inside of the egg. 달걀 안은 was fragile. 굉장히 연약했지만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그러나 hardened. 더 단단해졌지. hard는 단단한, hardened. 단단해지다. 이렇게요. 됐죠? 더 단단해졌지. After being boiled. 자, 끓여진 후에. 자, 잠깐 이 부분 조심할까요? After being boiled. 자, 잠깐 이 부분이요. 이게 after가 뭐 전치사로 쓰였다라고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after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거든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냥 after 다음에 그냥 after 네, 절자가 다시요. 그냥 after 다음에 그냥 ing를 쓰게 되면은 뭐뭐 한 것 후에가 되네요. 근데 여기 있는 주체가 달걀인데 달걀이 끓진 않잖아요. 끓여짐을 당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BPP를 더한 겁니다. 그러면 뭐뭐 되어진 후에란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되어진 후에. 됐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둘을 합쳐서 being PP, after being PP란 표현이 나온 거고 되어진 후에라고 번역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조심하세요. after being boiled, 끓여진 후에. 됐죠? 다시 한번 after boiling 하게 되면 끓은 후인데 달걀이 끓진 않아요. 끓여진 후에 이렇게요. 물 속에서 끓여진 후에 더 단단해졌지. 각각 비유하는 거 잘 보세요. The ground coffee beans, 갈린 커피콩은 stayed intact. 자, 단어 조심하시고요. 자, 이 stay도 소위 말하는 이형식 동사라서 뒤에 형용사 썼고요. 자, intact는 만져지지 않은, 그래서 완전한 채로 있는 이란 뜻이 됩니다. 됐죠? 이게 사실은 touch라는 어근에서 여기서 tact라는 단어가 나온 거고요. intact, 부정접두사 붙여서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손대지 않은 채로 있었지만 그러나 change the water itself. 물 그 자체를 바꿔버렸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change the water itself. 물 그 자체를 바꿔버렸지.
그러면서 making it 여기서 it은 지칭하는 게 그 물 여기 있죠. 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물을 fragrant and favorable. favorable. 자, fragrant. 자, 뭐예요? 향기롭게 만들고 감미롭게 향이 좋게 이렇게 만들었지. 그럼 각각 상징하는 게 뭔지 연결을 한번 해 볼게요. 갑니다. Which are you? 너는 어느 것이니? 여기서 which는 어느 것이라는 의문사로 쓰인 거죠. He asked his daughter. 그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When adversity 또 나왔습니다. 역경이 knocks on your door. 너의 문을 뚝뚝 두드릴 때 How do you respond? 넌 어떻게 반응을 할 거니? You can lose your strength. 자, 너는 너의 힘을 잃을 수도 있단다. Though you started strong. 자, though you started strong. 네가 단단하게 시작을 했지만. 자, 지금부터 보세요. 이게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건 감자입니다. 왜냐고요? 감자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튼튼하고 단단했는데 끓이고 나니까 부드러워졌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너의 힘을 잃을 수도 있단다. 비록 네가 튼튼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해됐죠? 자, 그런데 문법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헷갈린다고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이형식 동사만이 뒤에 형용사를 끌고 오는 게 기본적인 약속인데 우리나라 문법책 어딜 뒤져봐도 start는 이형식 동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뒤에 형용사가 나왔지? 자, 이건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서로 다른 거예요. start strong 하게 되면 자, 아주 강하게 시작을 한다는 건데 이건 어떤 어감이냐면 네가 강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즉 주어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이 강하다는 게. 그런데 여기다가 strongly를 쓰게 되면 어떤 느낌이 되는 거냐면 시작할 때 아주 세게 바바바방 하면서 세게 시작을 한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 굳이 형용사 strong을 썼다. 그럼 네가 강한 상태에서 시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형용사를 쓴 거예요. 됐나요? 자, 반대로 You can be tough. 여러분은 반대로 더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Though, 자, with a stiff spirit. 더 꼿꼿한, 더 강인한 spirit, 정신을 가지고요. 비록 you started weak. 자, 여기다는 왜 또 형용사를 썼죠? 또 이런 어감이죠. 여러분이 약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게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건 앞에 나왔던 계란, 달걀이죠. 처음에는 안은 액체 상태인데 끓이고 나서 봤더니 안이 단단해졌으니까요. 됐죠? Or 그것도 아니면 자, 이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You can change the circumstance. 여러분이 아예 상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부터 문법 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Was brought about 야기되어진 상황이에요. By adversity. 자, 그 역경에 의해 야기되어진 그 상황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For the better,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상황 자체를요. 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거냐면요. 보세요. 일단 기본적인 표현은 change A for the better라는 표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A를 더 나은 쪽으로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인 겁니다. 근데 A가 관계사의 수식을 받으면서 좀 길어진 거예요. 상황을 그런데 어떤 상황이요? 야기되어진 그런 역경에 의해 야기되어진 그 상황을 더 나은 쪽으로 바꾼다. 이런 문장 구조니까 change A for the better 이 구조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 두 번째 방금 빨간색으로 체크한 이 부분이요. was brought about. 자, 원래 원형은요 bring about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보세요. bring about. A, bring about B 정도로 먼저 번역을 하면요. A는 자 있는 그대로 번역해 볼까요? bring about. about은 무엇에 관하여라는 우리가 전치사적 뜻도 있지만 원래 근본적인 뜻은 근처에 가까이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B라는 것을 근처에 가지고 온 거니까 뭔가를 야기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밖에서 늦게까지 논 것이 나에게 감기를 근처로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bring about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cause가 되는 거예요. bring about까지 해가지고 bring about까지. 얘가 이해됐죠? 이걸 수동태로 바꾼 겁니다. 즉 수동태란 게 뭐예요? A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목적어를 앞으로 뽑아서 그러면 죄송합니다. B요. B 목적어를 앞으로 뽑아서 B는 그 다음 이 부분을 수동태로 바꾸면 be brought about까지 꼭 붙여줘야 된다고요. 됐죠? B는 야기되어집니다. 위쪽에다 쓸게요. by
A에 의해서 우리 눈에는 익숙치 않은 B brought about by라는 이상하게 생긴 표현이 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약이 된다. cause의 수동 형태로 약이 된다라고 번역을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도 보니까 여기 수동태를 좀 길게 썼는데 그 상황을 바꾸는데 그 상황이 역경에 의해 약이 되어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 수동태 쓰면서 brought about by까지 붙어야 되는 거 이 부분처럼 주의하시고요. 됐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Are you a potato? 너 감자니? 계란이? 아니면 커피콩이니? 한 번 더 요약하면 감자는 튼튼하게 시작을 했다가 뭔가 약해진 거고 반대로 뭔가 연약하게 fragile하게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는 더 단단해진 거고 아니면 커피처럼 상황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거나 이렇게요. 정리됐죠?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